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클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 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박님들 반갑습니다.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난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대박 여러분들 2월 24일 화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박 팀장이고요. 오늘도 또 박 약사님이 장중에 또 그런 대박클럽 이제 매매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우리 박 약사님의 또 시황이라든지 종목들 이렇게 전달받고 여러분들께 오늘 또 아주 깔끔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박 약사님이 말하는 거랑 같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찍었고 또 반도체라든지 또 굉장히 어떤 정부 정책 이슈가 있습니다. 예,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자사주 소각,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어떤 종목들이 또 굉장히 앞으로 좀 유망할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식이 섹터가 보면은 가는 것만 가요. 예, 가는 것만 가요. 안 가는 거는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잘 들으시고 이런 종목들을 조금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현재 시장에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 최고치 달성. 예, 5,960을 넘었고 이제 좀 있으면 6,000p 되겠네요. 6,000p. 그리고 하이닉스가 드디어 SK 하이닉스 드디어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오늘 지금은 뭐 99만원대 내고 있는데 지금 한 2시 50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100만원을 최초로 찍었어요. 요게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거의 막 50만원대부터 해가지고 요 박약사님이 이거 하이닉스 100만원 간다. 예, 하이닉스 100만원 간다 하고 계속 우리는 요걸 담아갔어요. 하이닉스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는 차트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하는 종목이다 아니다 몇 번이건 말씀했습니다. 떨어지면 보다 떨어지면 사라. 그냥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이닉스의 포트 비중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 박약사님이 말하는 50만원대부터 하이닉스 100만원 간다. 요거 그냥 100만원 간다. 계속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100만원 진짜 찍었어요. 진짜 저도 100만원은 갈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진짜 100만원을 찍었습니다. 참 오늘 경축할 만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박클럽에서 요걸 지금 계속 갖고 있어요. 비중을 확대해 가지고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슈가 상법 개정.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어요. 이거 그래갖고 저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 자사주 소각한다고 뭐 지주사주, 진건주, 보험주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이 있는데 우리는 미래에셋을 대장으로 잡았다. 요 미래에셋 생명 요걸 대장으로 잡고 실제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요거 이따가도 좀 한번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건데
왜 미래에셋이냐? 여러분들 그 자사주 소각 이슈는요, 솔직히 진짜 쉬워요. 예, 정말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처럼 뭐 외국에 뭐 투자한다, 미국에 뭐 수주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봐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뭐예요? 자사주 소각, 말 그대로 요 기업이 갖고 있는 요 주식을 소각해버린다,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총량에서 주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죠. 맞잖아요. 그죠? 예,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줄어들어. 그러면 그 양의 하나의 주식의 주가는 가치는 당연히 커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럼 여기 벌써 답이 나와요. 자, 어떤 종목을 찾아야 돼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거. 그러면은 그만큼 자사주를 많이 소각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물론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치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주 잡는 건데, 자, 봐요. 이런 거 쉽습니다. 요 기업 요즘에는 요 HTS가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자기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사주. 여기 지분율 보이죠? 요거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먼저 미래에셋 생명. 우리가 보험주만 하면 살펴보자고요. 미래에셋 생명 어떻게 돼요? 26%예요. 4분의 1이 자사주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강한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가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동양생명을 한번 볼까요? 얘 자사주 몇 프로예요? 3%밖에 안 돼요. 자, 미래에셋에 비해서 어때요? 너무 약하죠, 흐름이. 그냥 상한가 갔다 바로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사주가 약하니까 소각할 게 많이 없는 거야. 물론 이제 앞으로 회사 자체가 주식을 더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일단 지금 나오는 현 상황은 이래요. 예, 뭐 삼성생명 볼까요? 요거 10%대야. 이것도 많이 올라갔지만 미래에셋 생명에 대해서 보다는 훨씬 조금 올라갔습니다. 한화생명 볼까요? 자사주 몇 프로예요? 요거 13%예요. 요것도 많이는 갖고 있어. 예. 근데 미래에셋 생명에 비해서는 어때요? 좀 약해, 보면은. 약하다고요. 그죠? 롯데손해보험 볼까요?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얘 자사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롯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롯데손해보험은 그 롯데 게 아닙니다. 요거 사모펀드가 현재 인수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킥스 비율이라고 뭐 어떤 금융 건전성을 나타내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 좀 문제 이슈가 있는 기업이에요. 요거 다들 사람들이 롯데 그룹인데 설마 뭐 문제 있겠어요. 요즘 롯데 또 잘 나가니까 지주사 때문에 요것도 잘 가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지분 문서 보면 자기 주식 갖고 있는 거. 자, 미래에셋 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뭐 한화생명, 롯데손해보험, 요 자사주. 뭐가 제일 세요? 미래에셋 생명이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보험주 중에서는. 자사주 대표적으로 수혜가 보험이잖아요. 왜냐면 보험주는 돈을 쌓아놓는 기업이니까. 그럼 뭐예요, 대장이? 뭐겠어요? 미래에셋 생명이잖아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진짜 이런 거는 뭐 볼 거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요걸로 분석이 끝나는 거라고요.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거. 근데 자사주가 소각할 수 있는 게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이 보험주가 급등을 해버리면은 다시 한번 좀 조정받고 좀 제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주라는 게 어쨌든 간에 막 테마주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자사주가 그런 식으로 매입하기가 우리가 좀 분석이 쉬운 어떤 하나의 재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 대표적인 지주사, 롯데 주주, 이런 것들 보면 자사주죠.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떤 양호한 어떤 종목이었고, 증권주들 보면은 증권주는 단순히 자사주로만 볼 수만 없고 또 증시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또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증권주 하면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기업 분석 보면은 요 일단 미래에셋 생명 말고 미래에셋 증권, 얘도 자사주 되게 높아요. 23%입니다, 비율이.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DB증권 볼까요? 얘 5%밖에 안 되잖아요. 5%밖에 안 되니까 좀 꼬꾸라지잖아. 막 좀 약하고. 이 부국증권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보면 자사주 비율 42%예요. 엄청나죠? 야, 그럼 부국증권 무조건 사면 되겠네? 근데 흐름이 아주 세진 않아요. 예, 자사주 비율로 따지면 아주 좋은데 흐름이 세지 않아요. 왜? 증권주는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 지금 이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 중에서 부국증권 이용하시는 분 있어요? 부국증권, 뭐 부국증권도 정말 좋은 증권사예요. 되게 나름 정통이 있는 증권사인데 부국증권 이용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예, 증권주는 증시 활성화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증권사가 돈 버는 방법이 그런 미수 신용 땡겨가지고 요거 이자 받아가지고 요걸로 수익 낸다고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거래 수수료로 수익 내는 거 아니에요. 요 신용, 이자 요걸로 이제 수익, 레버리지 그 고객들이 레버리지 써가지고 요걸로 돈 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국증권은 아무래도 좀 사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증시 활성화. 물론 이제 기관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뭐 IB 또 딜링 이쪽으로도 뭐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업무에서는 좀 약자다. 그래서 증권도 역시 미래세 증권이다. 이 미래세 증권이다. 요렇게 대장주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사주 관련된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요런 자기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는지 이거 안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뭐 반성을 정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방송국이라든지 막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의 한 10명, 한 15명 중에 1명 정도 꼴로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사주가 우리 대박남 박약사에서는 요 비율을 전부 재무 분석을 해가지고 요 비율 따져가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수익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이따가 한번 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이 있고 또 트럼프가 심술 부리잖아요. 근데 항상 그게 있어요. 요 트럼프가 심술 부릴 때는 보면은 이 트럼프가 심술 부리는 업종들은 오히려 빠져요. 근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러브콜 보내는 업종들 있죠. 방산, 조선, 또 뭐 있어요? 원전. 한미 그런 원전 협정 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전기 모자라고 원자를 10기 건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 그리고 원전할 것도 뭐가 따라와요? 전선. 이 두 개는 수혜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존처럼.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 박약사님이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기술, 그죠? 그리고 한전산업,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G2파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말하고 지금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떡상했습니다. 거의 20% 막 이상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도 굉장히 유효한 시점이고, 또 전선주, 삼성전기, 대한전선, 대원전선 계속 말씀드려요. 대원전선 또 떡상을 했죠. 요 상한가 치고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예, 계속적으로. 근데 지금 보라고 하니까 지금 매수 무조건 하면 돼요 해서 요런 자리에 매수하면 안 되겠죠.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번에 이제 박약사님이 요 자리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는데 요런 것들 좀 요리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대장은 대원전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박클럽에서도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냐? 자, 첫 번째 일단 H현대, HD현대 요 종목을 일단 매매를 했고요. 진행을 했고요. 여기 20일날 매수를 했어요. 20일날.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저번 주에 그 설 전에 박 팀장이 박약사님께 받아서 추천주 얘기했어요. 요 종목 어떻게 간다 했어요? 요렇게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가 찍고 올라갔다가 꺾여서 갔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찍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발굽 형태다. 예, 말발굽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간다. 이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조정받으면서 또 찍고 말발굽 형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추천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고점 찍고 조정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신고가 뚫었죠. 예, 뚫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요 종목 추천주인데 요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해왔고요. 대박클럽에서 H현대, 지주사주, 조선주, 태양광주 다 포함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이제 분할 수익을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 또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 미래세 생명, 예, 요거는 뭐 저번에 박약사님이 강추를 드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업 분석에서 자사주 어때요? 예, 보험사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이 갖고 있다. 4분의 1이 자사주인 종목이다. 심지어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막 뿔뿔이 흩어진 종목이 아니라고요. 보험사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대장주이겠죠. 예,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어저께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신고가 뚫으면서 뻥 뚫으면서 상한가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고 5일선 위에서 지탱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가지고 어제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해서 앞으로 올 때 요거를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28% 수익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것도. 근데 요거 더 갖고 있지 왜 안 갖고 있냐?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조정받았지만 보험주는 여러분들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종목이에요. 보수적인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보험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접근해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뻥튀기 해버리면 이런 무거운 종목은 무조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차익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전일 상한가 잡고 해서 28% 수익 매도를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 저번 시간에 이제 박약사님이 말씀드린 거, 원전주, 미국과 미국에서 10기 건설을 합니다. 원자력. 그래서 한미 원전 협력을 하고 트럼프 정부 AI 패권 확보 일환으로 굉장히 큰 수혜가 받는 종목이다. 그래서 요 종목도 요거는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여기 5일선 타고 가는 거. 이거는 이제 계속 언급을 드렸죠. 요런 거 5일선 탄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저께 매수를 진행을 해가지고 오늘 요것도 6%대 좀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가가 보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나 이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물론 요건 코스닥 종목이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가 6000이잖아요. 6000 라인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박 팀장이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이렇게 됐을 때 요 라인에서 뭐라 했어요? 심리적 조정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심리적인 조정이 나와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뭔가 숫자적인 심리적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서 조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우리가 짧게 수익 매도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한농화성, 요것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저번 시간에 한번 테슬라 사이버캠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거 나오면은 배터리주 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2차 전지주 지금 뜰썩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가 대세로 가고 있다고는 뭐 말할 수 없지만 좀 뜰썩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한농화성은 오늘 매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여기 이제 고점 뚫고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찍고 찍었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꼬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는 조금 지저분한 차트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속 얘는 이제 올릴라 그래, 매수 세력은 올릴라 그러는데 여기가 계속 이제 차익 매도가 계속 나오는 이 주가가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 이런데 이제 물려 있는 거예요. 얘 보면 여기 지금 주봉이거든요. 2021년부터 해가지고 요 장기 박스권이에요. 장기 박스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매도 고점에서 계속 매도세가 나와요.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뚫는다면은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요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도 당일 매매해가지고 좀 짧게 8%대 차익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진행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SK 하이닉스. 요거는 안 팔아요. 계속 콜 오버나이트입니다. 안 팔아요. 이거 지금 계속 들고 있어요. 이거 과거에 우리가 요 50만원대 해가지고 수익 매도를 진행하였고, 2차로 해가지고 요거 80만원대 지금 우리가 계속 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매수를 세 번, 그러니까 한 번 매수가 아니라 비중을 확대해가지고 요 3번 매수했습니다. 신고가 찍었죠. 100만원 찍었습니다. 안 팔아요. 요거 대박클럽 계속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는 떨어지면 떨어지면 사라. 이거는 그냥 어제 조선시대 속담처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팝니다. 계속 들고 가요. 시가총액 면제까지 일단 100만원 찍었으니까 위에서 한번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거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670조? 대만의 TSMC가 2000조예요 여러분들. 대만의 TSMC가 2000조라고. 근데 요게 아직 670조밖에 안 되는. 힌트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요거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하이닉스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박클럽은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미래세 생명처럼 이렇게 상한가 진입을 해가지고 요게 28% 정도, 30% 가까이 수익 매매를 하는 요런 매매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처럼 단기 매매게 하는 이런 종목이 있고, 하이닉스처럼 쭉 물고 가면서 그냥 스윙적으로 그냥 여유있게
예, 주가가 뭐 조정받던 흔들던 그냥 여유롭게 들고 가는 요런 매매, 이 투트랙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만 가요. 그리고 요렇게 가는 종목 계속 물고 가고 있고, 섹터별로 순환매합니다. 오늘은 보험이지만 내일은 AI가 나오고요. 갑자기 방산주가 나오고 반도체 소부장주가 나오고, 요게 매 날마다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갈만한 종목들을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사이에 미리 요거를 굉장히 분석을 미리 해놨다가 당일에 두세 종목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20%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 목표를 잡아요. 20%. 그래가지고 뭐 미래세 생명 같은 경우에 30%, 그리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8%,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좀 어려우시구나, 또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요 두세 개 종목 깔끔하게 매매가 진행을 되기 때문에 박약사님께 좀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박 팀장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박약사님이 진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또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반도체 기점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6000 지수가 되면은 어쨌든 간에 또 좀 더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형 반도체주 랠리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약사님께서도 또 이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을 또 한번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박약사님이 보는 첫 번째 종목이 일단 요 대원전선입니다. 요거 저번에 요때 토요일날 요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박약사님이 요때 이제 언급을 드리고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가고, 오늘도 더블 상한가 근처 가면서 이틀 만에 지금 거의 56% 수익이 진행을 되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들. 무섭죠. 예, 무섭죠. 근데 이런 종목 특징이 있어요. 요 대원전선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에 이 전력 인프라 투자를 이제 확대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21년도에 한번 이렇게 뻥 뜬 게 있었고요. 24년도에 한번 뻥 뜬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밑으로 해가지고. 일단 21년도 6월달 한번 볼게요. 예, 21년도 요 6월달 보이시죠? 이때 한번 뻥 떠버렸잖아요. 막 상한가 가고 막 또 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자 봐요. 이때 차트랑 지금 차트랑 모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삼각 패턴으로 아래를 하단 조정받다가 팍 거래량 터지면서 터져버리는 거. 요거 21년 6월. 이때랑 되게 좀 비슷하죠. 예, 비슷하죠. 이때 여러분들 뭔 일 있었는 줄 알아요? 이때 한참 뭐 정치 테마 이런 거 엮이면서 뭐 그때 좀 여러가지 좀 테마성으로 엮여가지고 단기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몇 프로가 올라갔냐면은 이때 거의 한 120%가 올라갔습니다. 패턴도 똑같아요. 근데 이때는 뭔가 얘가 전선주 뭐 AI 21년도에 그때 우리가 AI 막 열풍이 불진 않을 때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는 뭐 AI 열풍이 불고 이때 이런 시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얘가 그러니까 탈 때 이렇게 한번 특징이 있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한번 촥 올려버립니다. 얘가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24년도 6월 한번 볼게요. 24년도 6월 이때도 한번 얘는 그때 미쳤죠. 예, 미쳤죠. 이때 몇 프로 올렸냐면은 저가에서 이때 거의 300% 가까이 올립니다. 290%, 300% 가까이 올라버려요. 예. 그때 아까는 테마성으로 갔는데 이때는 더 많이 올리잖아요. 이때 뭔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때 한참 뭐 전력주, 전선주 강세하면서 그때 구리 가격 상승하고 뭐 AI라든지 앞으로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막 얘기들 나오면서 이때 떡상했거든요. 근데 얘 300% 올라갔어요. 그때 여기서.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지금 요 박약사님이 요거 말하고 나서 아직까지 한 50%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과거 차트랑 딱 똑같을 수는 없어요. 뭐 과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300% 올랐으니까 얘도 300% 올라갑니다. 이러면 그건 뭐 사기죠, 사기. 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패턴 보세요. 똑같아요.
상한가 찍으면 상한가 이게 거래량 급등하면서 거래량 터지고 옆으로 쭉 몇 달 기어 그러다가 한번 폭발적으로 확 올려버립니다. 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5일선 11선 타면서 흐지부지 여기서 조금 막 찔끔찔끔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올라갈 여지가 많다. 예, 과거 차트 데이터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종목이 어찌됐건 간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박학사님 보신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근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있잖아요. 이게 차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저기 때문에 그래요.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장 초반에 시작할 때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점점 찍혀버리면서 차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분들은 저기 KRX로 차트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뭐 넥스트레이드까지 해서 통합 차트로 보는데, 요런 것들 조금 이상한 의미 없는 요 흐름들을 좀 지우고 싶은 분들은 KRX 차트로 보면 돼요. 자,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 무슨 종목이냐면은, 반도체겠죠 당연히. 근데 얘 한미반도체가 대박이에요. 이 한미반도체가 요즘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대세잖아요. 근데 이 HBM이 보면은 과거에는 반도체 하면은 기판을 이렇게 일자로 깔아가지고 요 1층으로 깔아가지고 여기다가 조밀조밀 여기다가 막 소재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반도체 성능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반도체 하나가 이렇게 층층이 수직 구조로, 이렇게 수직 적층하는 구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여러 개 쌓아가지고. 이게 이제 고대역폭 HBM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운데, 요거를 이 붙이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요런 게 막 붙이는, 수직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요 단위도 아주 작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붙이는 기술이 중요한데, 이게 붙이는데 필요한 장비가 요 TC 본더라고 해요. TC 본더. 근데 한미 반도체가 독과점은 아니지만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주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 업계에서 신뢰도가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한미 반도체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보면 한미반도체가 벌써 시가총액이 이제 20조 가까이 되거든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벌써.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크고,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반도체는 우리 대박클럽에서 지금 하이닉스 들고 있잖아요. 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왜냐면 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갑, 을 관계를 조금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소위 말해서 원청업체 협력사 해가지고 갑을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근데 한미반도체는 비록 협력체지만 얘 을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 기술력이 굉장히 독보적이거든. 예, 그래서 HBM 반도체 갈 때에도 같이 간다. 예, 그래서 요것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비전입니다. 자, 하나비전 떡상했죠 오늘. 예, 상한가 갔어요. 근데 얘가 대박인 게, 하나비전은 원래는 방산주 플러스 그룹사주였어요. 하나 뭐 태양광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에 그룹사 시너지 효과 있는데, 얘가 드디어 반도체주로 편입이 됩니다. 이제 하나비전이 무슨 반도체주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한미반도체 말씀드릴 때 요 TC본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 하나비전의 자회사에는 하나세미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가 요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한다. 그리고 요에 대한 기술력이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TC본더는 한미반도체가 넘버원이었는데, 이제는 요 하나비전의 자회사도 요 반도체 후공정주로서 굉장히 어떤 큰 평가를 받는다. 이런 지금 시장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떡상합니다. 예, 굉장하죠. 이런 거 그냥 굉장한 거예요. 전고점 2개 돌파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찔끔찔끔 올라가잖아요. 안 돼요. 뻑 하면서 거래량 뚫어버리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과거에 보면은 찔끔찔끔 올라가잖아요. 거래량도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많이 안 터지고, 이런 거니까 조정받는다. 근데 얘는 보세요. 뻑 뚫어버리죠. 그냥 뻥 뚫어버리잖아요. 시원하게. 거래량이 수십 배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눈여겨봐야 된다고요. 예.
이런 거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추가로 가냐 아니면 폭락의 전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추가로 5일선 타고 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 요거 이제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가다가 올리고 나서 여기서 뻥 뚫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좀 흐지부지 가면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데, 이런 대기업 종목 있잖아요. 요 시가총액이 얼마야? 이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3조짜리 이런 기업을 상한가를 쳤다? 이거 개인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건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박약사님이 굉장히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시장에서 굉장히 요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선별 작업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지금은 내가 만약에 투자하다가 좀 손실이 나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자 패턴이. 어쨌든 간에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손실이 나거나 이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수익이 안 난다는 거는 뭔가 어떤 흐름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두 가지, 남들 돈 버는데 나는 손실 나버리고 심지어 내 돈도 잃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손실을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 만약에 여러분들 하루에 이 대박클럽에서는 한 박약사님이 한 두세 종목 매매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20% 갈만한 종목, 물론 20%를 간다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요거 주식은 예금이 아닙니다. 근데 요 목적을 두고 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생명이라든지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와 같이 단기 스윙 두 개를 투자를 병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좀 어렵거나 종목으로 하루에 두세 종목 잡으면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쉽게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박약사님 도움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찌됐건 지금 하이닉스 100만원 나온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박약사님이 대신 전해주는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